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와, 이번 주 난동을 폈습니다. 어려웠던 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 초보다 높게 올라오면서 나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전강, 중약, 후강 이러면서 또 올라왔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오늘 제자리 찾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마무리는 잘 끝났다 생각한다면 주말은 편히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번 주 정리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약해 보시죠. 이석우의 쪽집게 주식수다. 너는 어떻게 이번 주 한 주를 봤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변동성 진짜 높았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요, 월요일 날 저희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전약 후강을 생각한다. 월요일 방송을 했고요. 화요일 날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올라와서 끝났죠. 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그 위로 올라와서, 그래도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전약 후강의 흐름이 진행됐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힘이 좀 출렁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많이 흔들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마감이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는 마감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바로 제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어저께 뚝 떨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전강 후약의 시장 흐름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종목별로, 테마별로 단기 물량이 요번에 다 쏟아져 나왔어요. 즉, 소화를 했다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단기 시황에서는요. 물론 중장기 시황에서도 중장기적인 이 단기 물량들, 중기 물량들 쏟아지면 거기가 바닥을 만들기 마련인데, 이번 주 특히 어제 그리고 3일 전인 화요일 이 단기 물량을 2번씩이나 쏟아냈다라는 점이 아주 키포인트라는 거. 이번 주 한마디 요약, 그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었던 한 주였긴 하지만 오늘 제자리 찾으면서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다음 주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되는가? 박스권 하단 이번 주에 이탈을 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회복했습니다. 오늘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를 기약하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석우는 급등도 가능하다.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방송 올린 발빠른 시황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저는 잠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급등도 가능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나름대로의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셨다면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네. 악재 심화로 하락을 했어요. 이번 주요. 그런데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즉, 악재는 이미 아는 악재였거든요. 재탕, 삼탕. 물론 거기에는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숙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이거는 단기 변동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 주 지수 급등 가능한데,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에서도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미국 증시부터 가보죠.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오늘 올라왔을까요? 왜 상승했을까요? 더군다나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잠깐 보시죠. 어제 마감이고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쭉 끌어올렸어요. 0.7% 상승 출발해서 2.12%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저께 폭락합니다라고 방송이고 신문이고 많이 나왔을걸요?
쉽게 얘기하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 출발했어요. 미국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 한번 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가 됐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넘었다 해서 이번 주 내리 안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증시는요, 장중 반등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끄트머리에 떨어지고 매수에는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긴 십자도지가 나왔어요. 호재가 있었느냐? 뭐 그닥.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월 대비해서 증가율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최고점 가능성이 이번에 있지 않은가? 그래, 인플레이션 되긴 되는데 증가율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지 않겠어? 이런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아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음 S&P 보시죠.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양봉이에요. 더군다나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보시죠. 가장 취약하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기 가장 취약한 것이 기술주예요. 오히려 양봉 플러스 마감. 뭐 보합선이긴 하지만 플러스 마감. 물론 이만큼 한 달 반 동안 떨어졌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반등 없어. 이거 반등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 오늘 밤 미국 시장 한번 기대해 볼까? 라는 것이 누구한테서? 개인도 물론 있지만 외국인 기관한테 오늘 드디어 나온 거예요. 외국인 선물, 그리고 주식, 쌍끌이 매수 다 하면서 끌어올렸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오히려 강세가 제일 많죠. 0.54%.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종목들,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대형주, 중소형주. 일단 얘네들이 쫙 주도로 끌고 올라가고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땡겨지는 거지.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 오늘 밤에는 진짜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우리나라 기대하면서 주말 좀 여유 있게 지낼 만한 요건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죠? 러시아요? 지금 러시아 차트가 준비 안 됐는데요. 할까 말까 했는데 러시아 리츠 지수라고 하는데 리츠 지수 한 달 반 만에 더블 쳤습니다. 6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분의 1 토막. 근데 한 달 반 만에요. 100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오히려 급등에 더블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최악의 상황인 러시아, 최악의 상황인 상해, 오히려 강해요. 왜 그럴까? 이상하죠? 이 종가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 미리 제가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빨간불로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그래. 봉쇄 지금 되고 있고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더, 그리고 이미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악재일 수는 있지만 풀리는 거 아니야? 과거 기억력이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흐름이 양호하게, 더군다나 양봉 아주 자금의 흐름이 아주 좋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양호하게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 중국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예, 이번 주요. 이거 좀 아깝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이번 주 한 주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불안하다가 오늘 쭉 올려서 그래도 안심권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흐름을 예상했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런 흐름, 중국 같은 흐름을 예상했는데 여러분들께 다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진짜 죄송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저께까지도요. 제 분석이 틀릴 리가 없다. 왜?
수급 동향 잠시 후에 보면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부분, 그제 설명드린 부분이 그대로 외국인한테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그러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였었던 2590포인트 이탈했다가 바로 들어올렸었죠. 화요일날. 그래서 이거 속임수야 라고 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 이날 뭐였어요? 반대 매매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쫙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양호했어요. 근데 어제 왜? 물론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악재가 있어서 대만이 떨어져서 동반 우리나라 하락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대만 증시 하락하는데 그건 이유를 갖다 붙인 거고요. 옵션 만기일 그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속임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날 반대 매매 미수 신용 물량 그리고 스탁용 나왔어요. 근데 바로 어제 장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씨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마지막 물량까지 던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기 물량이 완전 출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회. 그것이 출회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시장이 소화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그럼 뭐야? 단기 매물 나왔으면 저는 급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2700선까지 급반등 가능하고요. 저는 이번 반등은 2850까지는 일단은 가고 저는 아직까지 그거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꺾일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더 갈지 이거는 이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2700에서 2750 사이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중간 상단 기술적 분석에서. 하지만 이 부분 잘 들으세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일컫는 부분을 이탈을 했다가 바로 올려 세웠어요. 야 이거 깨지나 보다. 이제 폭락인가 보다. 던졌죠. 그 물량 미수 물량, 신용 물량,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 거기다가 깨지니까 집어 던진 사람들. 그런데 끌어올렸어요. 괜찮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사들였어요. 근데 웬걸 어제 쭉 올려붙이는 듯 하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 쭉쭉쭉쭉 진짜 욕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어제. 이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저로서는 별로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서 저희 회원들께도 VIP 회원 방송에서도 이건 속임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로. 근데 장 막판에 또 달라졌어요. 오늘 시초가부터 떠서 시작해서 바로 제재를 올려 놓으면은요.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속임수는 뭐라고 해요?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턴을 해요. 단기. 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결국에는 이거 이틀 동안 없어도 되는 흐름이죠.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하루인데요. 저는 그냥 안 봐도 보여요. 이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했어요. 낮게 시작한 거죠.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날. 쭉 밀렸다가 그 이상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 제자리에 와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은 뚝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쭉 밀렸네? 근데 오늘은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엔 전약 후 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코스닥 지수도 거의 똑같아요. 즉, 형태나 흐름상은 똑같은데 등락폭이 달라요. 워낙 가볍잖아. 그 부분은 어디서 해석할 수 있느냐? 수급동향에서 볼 수 있어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죠.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선물 부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문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방송 회원들, VIP 회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게
투자 전략에서도 바로 이 부분 되게 중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매 동향 체크 포인트인데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외에. 예, 보시죠. 계속 매도. 근데 매도량이 줄었어. 어제 매수 전환했어요. 그렇게 급락하는 가운데. 이거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오늘 장중 1조 넘게 1조 3천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끄트머리에 살짝 돌려서 1조 가까이죠. 9,500억 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 커버한 건데 충분히 이거 물량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는 풋옵션에서 대박이 난 거기는 하지만은요, 오늘 풋옵션 매도라든가 콜옵션 매수의 상승 포지션을, 물론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월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옵션 포지션을 벌써 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급 동향에서 이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얘네들이 턴했어요. 거기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이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위에 보시죠. 다음 주는 급반등, 이렇게 제목 썼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확률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속임수, 속임 차트가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거기에 수급이 바탕이 된다,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요번 꼭 기억하신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도 되지 않을까? 뭐요? 다음 주는 급반등 가능성 높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업종 대표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하냐면요, 오늘 시장 전반 상승했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그 동생들 소부장 쭉 올라가서 몇몇만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대형주단이 2% 정도 다 올라갔죠. 2, 3%. 그런데 걔네들만 또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중소형주단도 같이 올라갔어요. 코스닥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지수는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형주만의 또 상승, 중소형주만의 상승 이러면서 다음 주는 종목별, 테마별 순환매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 주의 깊게 제가 보고 다음 주 주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테마, 반도체 쪽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약간 힌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힌트를 먼저 줬죠. 좋은 뭐 이슈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올라서려면 얘네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고,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소부장에서 장비단, 그리고 대덕전자, 심택 같은 반도체 기판, 회로 기판 관련주들 오늘 올라간 거 보니까요, 이 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위 폴대 하나 세우고요, 그 이탈하지 않고 다시 폴대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랬을 경우 소위 쌍바닥이 된다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수급 동향도 양호한데 이러한 흐름,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더 64,000원, 5,000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구나,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SK하이닉스 보시죠. 얘도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보면은 폴대, 전봇대가 하나 쑥 솟았죠. 그리고 다시 폴대가 서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뭐예요? 바닥이 하나 생겼죠. 쭉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 바닥이 또 생겼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쌍바닥이라는 거죠. 그럼 단기 급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 잡았는데 지수가 떨어져? 그거는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얘네 이 형님들이 움직이면 그 아랫단에 소부장 종목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들이 드디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장비단이 일단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바이든 대통령 오죠. 예,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협력 방안,
그 투자 방안이죠, 결국에는. 아, 좀 우리나라에 좀 투자 좀 해. 우리나라 반도체, 그래도 너네들 뭐 좀 해줄게, 우리가. 뭐 이런 또 어떤 협상이 있겠죠. 원익 IPS, 쾌파 늘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비단에서 원익 IPS. 보시면은, 아, 이거 소고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전봇대. 예, 폴대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쌍바닥인데 엉덩이가 높죠. 저점이 높아요. 예, 더 강합니다. 대장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비단에서는 이전에 올 초 3, 4월 달에는 훨씬 더 강했죠. 해외 발주, 즉 해외에서의 수주가 더 많이 됐다라고 해가 더 올라왔었는데 기관에 좀 많이 움직였죠. 근데 오늘 상승폭이 높아요. 근데 위치가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올라가면서 소부장단의 바닥 형성 가능성. 대덕전자, 회로기판, 얘는 좀 다릅니다. 회로기판단이 올 초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DDR5, 이게 이제 상용화,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면은 최대 수혜,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최대 수혜. 왜? 그래서 대덕전자라든가 아주 강하죠. 떨어진 게 없이 최고치를 지금 치닫고 있어요. 심택입니다. 조금은 낮죠. 조금은 낮아요. 대덕전자는 여기 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있으니까 위치는 좀 다릅니다만, 심택 같은 경우 또 기관들이 또 상당히 좋아하는 성장성 종목으로 선택하거든요. 이들 종목군까지 반도체 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2차 전지단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도체 부분은 소부장 종목까지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이 바로 이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 문자 회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NF, 포스코 케미컬, 이건 양극재죠? 얘는 양극재이기도 하지만 최대 규모의 음극재 회사예요. SKIET 테크놀로지,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시가총액 2, 3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 잡은 흐름이에요. 똑같은 맥락에 수급도 오늘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 저점을 딱 돌파 시도하면서 마감했죠. 이야, 2차 전지도 괜찮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간밤에 약보합이었지만 리비안이라든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였다.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제일 강했어요. 4.8%. 물론 정유가 주된 사업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돈 버는 수익성에서는, 하지만 2차 전지에서는 지금 쾌파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성장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올라간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양호합니다. 삼성 SDI 보시죠. 위치가 좀 다르죠. 이미 얘는 올라왔어요. 이거 왜 올라갔냐? 기관이 싸다라는 쪽으로 많이 밀어붙이고 있네요. 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중소형주 단, 여기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말씀드렸었던 LNF, 포스코 케미칼, SKIE 테크놀로지, 이 종목 이외에 여러 종목 있죠. 첨보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이러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 많죠. 뭐 다 옮겨 적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대장주가 과연 뭘까? 다음 주에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럼 자동차 한번 보시죠. 자동차. 이거 간다. 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 모두 좋은데 저는 기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 뭐 수익성도 좋아지는데 싸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현대차 대비. 그래서 기아, 현대차, 만도, 현대위아, 그 이외에 여러 종목 많죠. 화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도 가능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들 종목에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 기아 보시죠. 우리나라 지수랑 같습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요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도 요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저 괜찮다고 봅니다. 현대차 조금 기아보다 약하죠? 보시면은. 그럼 대장은 얘인 거는 분명해요. 보시죠. 여기 있잖아요, 기아는. 하지만 오늘 상승폭은 현대차가 3%로 조금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동차가 환율이 지금 높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자동차 권역에서는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가, 얘네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구나. 환율에 오히려 수혜야? 물론 제가 생각에 환율 고점 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밤에 미국 오늘 밤에도 열리겠지만 환율 일단 1,300원 근처까지 왔으면 고점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좀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성이 나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전략, 그리고 그 복귀, 다음 주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확실한 전략을 항상 말씀드리는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쫄지 마! 라고 하면서 전약, 후강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전약, 중약, 후강으로 돼버렸죠. 결국에는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강 후약이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 주간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께 일정, 그래서 왜 이날 올라가고 이날 떨어지고가 예상되느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죠. 저녁 7시 생방송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꼭 오세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제 노하우,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삼아서 분석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VIP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회원 제도도 있는데요. VIP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회원 제도인데요. 혼자 나는 매수, 매도 결정 못 내리겠어. 그리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팔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는데 사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VIP 회원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628-8231로 문자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떨구시고요. 주말에는 편히 쉬시고, 다음 주 뭐라고요? 급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